제 이름은 이지혜, 55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회장이고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삶이겠죠.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부부가 15년 전 무엇을 잃었는지. 아들이었습니다. 단 하루를 살았던 제 아들. 병원 화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슬픔을 일로 승화시켜 회사를 키웠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꿉니다. 불길 속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꿈, 제가 손을 뻗으면 사라지는 아기. 엄마, 왜 날 구해주지 않았어? 그 목소리에 저는 매일 깨어납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침대 옆 남편이 잠결에 제 손을 잡았습니다. 또 꿈 꿨어? 미안해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괜찮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이 딱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사진. 제 아들의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출생 다음 날 간호사가 찍어준 사진. 작고 빨간 얼굴로 자고 있는 아기. 제 아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지금쯤 27이 됐겠지. 어떤 모습일까? 아빠 닮았을까? 나 닮았을까? 눈물이 떨어져 사진을 적셨습니다. 여보.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깨웠어요? 미안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아 말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 하지만 당신 혼자 아파하는 거 보면 내가 미안해. 저는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병원 화재. 저는 그날 아침 급한 볼일로 신생아실을 잠시 떠났었습니다. 단 10분. 그 10분 사이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생아실은 불바다가 됐고 아기들은 대부분 구조됐지만 몇몇은 그중 하나가 제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생각이 저를 15년째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회사로 출근했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가정부가 청소를 하고 요리사가 식사를 준비했지만 이 큰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일찍 들어갈게. 같이 외식하자. 괜찮아요. 피곤하실 텐데. 아니야. 요즘 당신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기분 전환 좀 하자.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늘 저를 걱정했습니다. 15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차를 마시며 또다시 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하늘에서 엄마를 보고 있니?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남편이 시킨 책이었습니다. 책을 받아들고 거실로 돌아오는데 포장지 사이로 책 제목이 보였습니다.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남편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사랑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저녁 남편과 함께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마셔도 괜찮아. 고마워요.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와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농담을 하고 아버지가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게 우리 모습이어야 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의 웃음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상담 받아볼까? 책에 나온 대로. 생각해 볼게요. 15년이 됐어. 이제 우리 조금은 놓아줘야 하는 거 아닐까? 제가 어떻게 제 아들을 놓아줄 수 있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 또다시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약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악몽이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약이 천천히 퍼지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잠들기 직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불길,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엄마.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7년 전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을 배웅하고 혼자 남은 집에서 또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고가 났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쳤어요? 아니, 나는 괜찮아. 근데 내가 사람을 쳤어. 횡단보도에서. 뭐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병원이야. 상황이 안 좋대. 빨리 와줄래? 지금 갈게요. 저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큰일이 아니기를. 병원 응급실 앞에서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과로 때문인지 순간 졸았나 봐. 정신 차리니까 이미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쳤어. 젊은 남자였어. 스물 정도 돼 보였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상태는요? 중태래. 머리를 다쳐서 출혈이 심하대.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가 사고를 낸 사람입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는 어떻습니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출혈이 너무 심해서 수혈이 필요한데 환자가 희귀혈액형입니다. RH-AB형. 혈액 보유량이 부족합니다. 희귀혈액형.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 혈액형이었습니다. 헌혈자를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혈액형이 RH-AB형입니다. 저도 같은 혈액형입니다.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의사가 남편을 데리고
검사실로 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혈액형,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30분 후 남편이 헌혈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상해, 뭐가요? 그 사람, 나랑 혈액형이 똑같아. 희귀혈액형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도 그 혈액형이었잖아. 그러게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 우연. 정말 우연일까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때 수혈을 해서 살렸습니다. 환자는 언제 깨어납니까? 하루 이틀 정도 지나야 할 겁니다. 일단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들어가고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남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환자가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병원에 들렀고 저도 함께 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환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20 남짓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얼굴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눈빛이 남편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깨어나셨습니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제가 이번 사고를 낸 사람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사고였으니까요. 청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책임입니다. 병원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복할 때까지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청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상상했던 제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성함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우입니다. 나이는? 20입니다. 20. 15년 전에 태어났다면 지금 20이 아니라 27이어야 했습니다.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야. 그날부터 남편은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저도 몇 번 함께 갔습니다. 민우 씨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 씨가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덕분입니다. 회장님이 매일 오셔서. 회장이라니요.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아닙니다. 회장님은 회장님이시죠. 민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저는 그 미소에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내가 미쳤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민우 씨를 볼 때마다 저는 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라고. 민우 씨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원 수속을 도와주고 짐을 챙겨줬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민우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고를 낸 건데요. 남편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두세요. 혹시 나중에 일자리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입니다. 민우 씨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민우 씨를 배웅했습니다. 민우 씨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서운할까? 남편이 제 어깨를 감쪽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네, 근데 여보. 응? 그 사람 혹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했어. 정말요? 응. 희귀혈액형, 나이, 그리고 뭔가 친숙한 느낌. 이상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은 그래. 말도 안 돼. 근데 남편이 민우 씨가 탄 택시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자꾸 생각나. 그 사람. 저도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민우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빛, 미소, 목소리. 모든 것이 제 아들 같았습니다. 설마 살아있는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병원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작은 관 속에 누워있던 제 아들을.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너무 기대하지 마.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알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희망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수면제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악몽이 아니라 좋은 꿈이었습니다. 27살의 청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랍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내가 살아있다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기다릴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기다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아니, 변했다기보다는 깨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마음 한구석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작은 기대감이 생겼으며 악몽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변화를 느꼈는지 자주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 얼굴이 밝아졌어.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대답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이미 민우 씨에게 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사람 강민우 씨, 혹시 연락 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아직 없어. 왜? 그냥 궁금해서요. 회복은 잘하고 있을까 싶어서. 남편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 신경 쓰이나 봐? 네, 뭔가 묘하게 마음에 걸려요. 나도 그래. 자꾸 생각나더라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우리 아들이 아닐까?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희망이었고, 만약 아니라면 다시 절망에 빠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민우 씨에게서는 연락이 없었고, 저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사람 연락처 알아요? 응, 병원 기록에 있을 거야. 왜? 그냥 안부 전화라도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그렇겠죠.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괜히 연락해서 민우 씨를 불편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가며 혹시 민우 씨를 볼 수 있을까 두리번거렸지만 당연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비서한테 부탁해서 강민우 씨 근황 좀 알아봤어.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지내고 있대요? 다른 회사에 취직했대. 중소기업인데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더라. 건강은요? 완전히 회복했다고 해. 다행이지.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동시에 묘한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민우 씨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그와 다시 만날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래. 그 사람만 보면 자꾸 우리 아들 생각이 나.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덧 사고가 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우 씨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시는 못 보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남편에게 민우 씨 이야기를 자주 꺼냈고 남편도 가끔 회사 비서를 통해 근황을 확인했습니다. 민우 씨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며 살고 있었고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가슴 한편은 여전히 민우 씨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고 남편도 머리가 더 휘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젊은 부부를 봤습니다.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행복하게 걷는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컸을 텐데.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강민우 씨 말이야. 응? 내가 요즘 자꾸 생각하거든.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아들이 아닐까 하고. 나도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혹시 조사를 좀 해볼까? 출생 기록이라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알아볼 수는 있어. 물론 본인 동의 없이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 해봐요. 제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스럽게 알아볼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6년 후 남편이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의 출생 기록, 가족관계, 성장 배경 등을 조심스럽게 알아봤고 몇 달 후 남편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여보, 강민우 씨 입양하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출생 기록을 보니까 20살이 아니라 실제로는 22살이야. 그리고 15년 전에 입양됐어. 15년 전이요? 응. 정확히는 15년하고 6개월 전.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입양 기록에는 생모 정보가 없어. 미아였대. 미아요? 응. 병원에서 발견됐다고 나와 있어. 병원. 15년 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혹시 그 병원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아들이 있던 그 병원이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7년 차 조사를 계속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입양 기록은 불완전했고 당시 병원 화재로 많은 기록이 소실됐으며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 하지만 그러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언젠가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올 때까지. 언제가 될까요? 모르지. 하지만 분명 올 거야. 내 명함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7년째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아들을 보고 싶어서 그냥 다른 사람을 우리 아들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걸까?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이야. 나는 알아. 엄마니까. 모성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뼈속 깊이 느껴지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요? 무슨 일이에요? 강민우 씨,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했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요? 응. 오늘 인사팀에서 보고 받았어. 다음 주에 면접이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여보,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드디어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도 떨려. 7년을 기다렸잖아. 면접은 언제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내가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갈 거야. 저도 보고 싶어요. 면접장엔 못 가지만 회사에 있으면 볼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갓난아기 사진. 아들아, 정말 내가 맞니? 엄마가 드디어 널 찾은 거니? 대답은 없었지만 제 가슴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7년간의 기다림이 이제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 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제 아들인지. 면접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었지만 소용없었고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 안 와? 네, 너무 떨려서. 나도 그래.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가 7년을 기다렸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7년을 기다린 게 헛되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희망을 가졌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정말 강해졌어.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운명의 날을. 면접 당일 아침 남편이 회사에 일찍 출근했고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아들이라면 초라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회사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면접은 1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무실 옆 회의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고 손에는 땀이 계속 났습니다. 11시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복도를 통해 면접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를 봤습니다. 강민우. 7년 만에 다시 보는 그의 모습. 더 성숙해졌고 더 듬직해졌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같았습니다. 제 아들의 눈빛.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우 씨가 면접장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면접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연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오직 면접장 문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으며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진정해, 이지혜. 진정해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면접장 문이 열렸고 응시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우 씨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한층 더 성숙해 보였고 면접을 마친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과 안도가 섞여 있었으며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나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민우 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옆모습이었지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을 닮은 코, 쟤를 닮은 인매, 그리고 우리 둘을 섞어 놓은 듯한 이목구비. 정말 우리 아들 같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민우 씨가 타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저기요. 민우 씨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7년 전 사고 때, 네, 맞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시죠? 네. 민우 씨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되다니 반갑습니다.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고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회장님이 직접 면접 보셨어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를 계속 바라봤고 민우 씨는 약간 어색해하는 듯 보였으며 하지만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 아니에요. 저기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혹시 당신이 제 아들이냐고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건강은 괜찮으세요? 7년 전 사고 후유증 같은 거. 네, 완전히 괜찮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잘 회복했어요. 다행이네요. 다시 침묵.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병원비도 다 내주시고 매일 병문안도 오시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희가 사고를 낸 건데. 아니에요. 사고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후에 그렇게까지 챙겨주신 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또다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야. 엘리베이터가 다시 도착했고 민우 씨가 타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잠깐만요. 저도 모르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우 씨가 놀라 저를 받고 저는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할까 해서요. 지금요? 네. 회사 1층에 카페가 있어요. 7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보내기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궁금한 게요?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1층 카페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가 없었고 민우 씨는 그런 제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봐요. 저도 그래요. 7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인연인가 봐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의 눈빛이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네. 혹시, 아니,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민우 씨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혹시 사모님께서 저를 아시나요? 7년 전 사고 전부터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사모님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좀 특별했거든요. 그냥 사고 피해자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긴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아까 저를 보실 때 그 눈빛, 마치 오래 찾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아니에요.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을 뿐이에요. 민우 씨가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해했나 봅니다. 사실은 저도 사모님과 회장님을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상한 느낌이요? 네. 친근하다고 해야 하나 처음 보는데 왠지 오래 알던 사람 같은.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고 카페의 다른 소음들은 사라진 듯 했으며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모님과 회장님께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네요. 아니에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다고요? 네. 15년 전에 잃었어요. 민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슬픈 기억을 건드렸네요. 괜찮아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화재였어요. 아들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화재가 나서. 15년 전이요? 민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혹시 어느 병원이었는지. 제가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민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병원 왜요? 아세요? 민우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그 병원에서 발견됐어요. 15년 전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입양아예요. 15년 전 그 병원 화재 때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7년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요. 희귀혈액형이 같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민우 씨가 당황한 듯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섣부른 말을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 왼쪽 어깨에 점 있어요? 민우 씨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도 있었어요.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민우 씨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어깨로 갔습니다. 저 있어요. 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도 작은 점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 발목 안쪽에. 민우 씨가 천천히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봤습니다. 오른쪽 발목 안쪽에 작은 점을. 시간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고 눈물만 계속 흘렀으며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혹시 정말 DNA 검사를 해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엄마니까. 민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친부모님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양부모님께 죄송해서 찾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민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쟤를 봤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였잖아요. 그 순간 15년간 제 마음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아시나요? 네. 7년 전부터 의심하고 계셨어요. 그럼 제가 가서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남편이 받았습니다. 여보, 면접 끝났어. 민우 씨 봤어?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1층 카페로 내려와요. 빨리.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빨리 와요. 제발.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 씨가 긴장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 떨려요. 저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5분 후 남편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오는데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민우 씨 옆에 앉은 제 모습을 보고 우리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제가 민우 씨의 손을 잡고 있는 걸 보고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여보, 설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을 찾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말? 민우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섰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15년 만에 대면. 남편이 떨리는 손을 뻗어 민우 씨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우리 아들, 그리고 민우 씨를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민우 씨도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흘리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세상에 우리 셋만 존재하는 것 같았으며 15년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편이 먼저 진정하고 민우 씨에게서 살짝 떨어졌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으며 하지만 그 표정은 제가 15년 동안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아니, 이름을, 우리가 지은 이름이 따로 있는데.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름이었어요? 준서. 김준서. 우리 아들 이름은 준서였어. 민우 씨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서, 김준서. 그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중얼거렸고 마치 자신의 진짜 이름을 처음 찾은 것처럼 보였으며 저도 모르게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준서야, 우리 준서. 우리는 카페를 나와 남편의 개인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남편이 소파를 권했습니다. 앉자, 민우야. 아니, 준서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구나.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저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 시간 많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15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우리는 내가 죽었다고 들었거든. 민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양어머니께 들은 얘기로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하셨어요. 양어머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박선영이라고 하세요. 당시 그 병원 간호사셨대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간호사요? 네. 신생아실 담당이셨다고 들었어요. 남편과 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그날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 민우야, 그 양어머니 분이 정확히 뭐라고 하셨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 씨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혼란 속에서 아기 한 명을 구했는데 가족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결국 자신이 입양했다고. 신원 확인이 안 됐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당시 워낙 혼란스러웠고 여러 병원으로 아기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뒤섞였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죽은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하지만 우리는 시신도 확인했잖아요, 여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 속에 있던 그 아기, 민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다른 아기였을 거예요. 신원이 뒤바뀐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우리가 슬퍼했던 아들은 살아있었고 우리가 묘에 묻은 아기는 다른 누군가의 아들이었으며 그 부모는 아마 지금도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양어머니 분을 만나봐야겠어.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해. 하지만 여보, 그분이 진실을 말해줄까요? 모르지. 하지만 물어봐야 해. 민우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네. 양어머니요.
15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힘들게 일하시면서 대학까지 보내주셨고, 단 한 번도 입양하라고 차별하신 적이 없으세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제가 친부모님을 찾았다고 하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저는 민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아니 민우야. 그분께 고마워해야 해.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으니까.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돌아가신 아기의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민우 씨가 양어머니를 설득해서 우리 4명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 개별룸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했고 남편도 곧 왔으며 우리는 긴장한 채로 앉아 기다렸습니다. 여보, 떨려요. 나도 그래.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꼭 필요해. 진실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 씨가 들어왔고 그의 뒤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선영 씨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소박한 인상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자 박선영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선영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남편이 자리를 권했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박선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였습니다. 15년 동안 진실을 숨긴 것,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박선영 씨가 1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저는 신생아실에 있었어요. 아기들이 10명 정도 있었고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급히 아기들을 옮기기 시작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너무 빨리 차올랐어요. 시야가 가려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들 패닉 상태였고 누가 어느 아기를 옮기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됐어요. 저는 아기 한 명을 안고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는 아기였어요. 울고 있었지만 건강해 보였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아기들을 안고 나왔고 우리는 급히 다른 병원으로 아기들을 옮겼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선영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신원표가 떨어지거나 뒤섞였어요. 누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됐고 부모님들도 패닉 상태에서 확인을 제대로 못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아기를 우리 아들로. 제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선영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고 나온 아기는 신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떤 부모님이 찾으러 오셨지만 그분들은 이미 다른 아기를 자기 아들로 데려가신 후였고, 우리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아기를 데려간 거군요. 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원이 뒤바뀐 걸 아셨으면. 박선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 아기를 안고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게 제 평생 한이었죠. 그런데 그날
그 아기가 제 품에 안겨 있었고 마치 하늘이 저한테 준 선물 같았어요. 그래서 입양하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기적이었어요. 박선영 씨가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했어요. 민우를, 아니, 준서를 정말 제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단 하루도 소홀히 대한 적 없어요. 민우 씨가 양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저합니다. 미안해, 민우야.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하지만 동시에 감사함. 이 사람이 제 아들을 살려줬고 15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줬습니다. 남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화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15년 동안 우리는 아들이 죽었다고 믿으며 살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그리고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박선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회장님,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묻은 그 아기의 부모님을 위해서. 박선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일단 DNA 검사부터 하죠. 확실하게 확인해야 하니까. 네,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분 다 제 부모님이신데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민우 씨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우리는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박선영 씨도 당신의 어머니예요. 15년을 함께 산 진짜 어머니죠. 박선영 씨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낳았지만 키우지 못했어요. 박선영 씨는 키웠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민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우야. 급할 것 없어. 우리 이제 시간 많아.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5년간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으며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 갔습니다. 헤어질 때쯤 박선영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박선영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야말로 15년 동안 행복했어요. 민우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두 어머니의 포옹이었습니다. 한 아들을 사랑하는 두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정 잘한 거겠지? 뭐가요? 민우한테 선택하라고 하지 않은 것. 물론이죠. 그 아이한테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함께 살고 싶지 않아? 당연히 그러고 싶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15년을 박선영 씨와 함께 살았어요. 그 인연을 우리가 끊을 수는 없어요. 알아, 나도 알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아들. 하지만 완전히 우리 것이 될 수는 없는 아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 친자 관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우는 우리의 아들이 맞았고 그 사실이 확정되는 순간
뭔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 슬픔, 죄책감, 그리고 짙은 불안감. 결과를 받은 다음 날 남편이 회사로 민우를 불렀습니다. 사장실에서 우리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으며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남편이 가만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 맞습니다. 민우의 눈이 감았다 떠졌고 입술이 떨렸으며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래. 의심의 여지가 없어. 민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질문에 우리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와 만나던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회사 카페에서, 회장실에서, 때로는 집으로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며 15년 동안의 시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민우는 성실했고 다정했으며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진짜 아들 같으면서도 동시에 남인 것 같았고 가족 같으면서도 남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우가 우리 집으로 와서 살면 어떨까? 그럼 박선영 씨는요? 그분도 함께 사실 수 있잖아. 제 목소리가 경직됐습니다. 여보, 그건 뭐가 그래? 우리 아들이 집에 있으면 좋지 않아? 그렇지만 그건 너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뭐야? 뭐가 문제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거실을 나갔습니다. 민우가 회사를 휴직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우가 회사 그만두고 우리 회사로 올 거야. 갑자기요? 뭐가 갑자기야? 우리 아들인데. 그런데 박선영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자기 양어머니 생각만 하네.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박선영 씨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무시? 우리가 무엇을 무시해? 민우를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건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을 찾은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선영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전화 받아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박선영 씨 같아요. 남편이 받았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얼굴이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한참을 듣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래요? 민우가 자살 생각을 한대.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박선영 씨 말로는 민우가 요즘 밤마다 울고 밥도 안 먹고 자살 충동이 있다고 해.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아니야. 아마도 정체성 혼란 때문일 거야.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럼 박선영 씨는 뭐라고 했어요? 민우를 병원에 보내고 싶대. 정신과 치료를. 저는 즉시 민우를 불렀습니다. 그가 회사에 나타나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울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으며 마치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민우야,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뭐하고 있었어? 왜 이런 상태까지? 죄송합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을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인 거죠? 아버지의 아들, 어머니의 아들, 할머니의 아들. 저는 정말 누구예요? 이 비명 같은 물음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의자에 앉혔습니다. 민우야, 넌 우리 아들이야. 확실하지만 아버지도 아무것도 아니세요. 뭐가 확실해요?
나는 15년을 박선영 어머니와 살았어요. 그분이 내 어머니고. 그런데 갑자기 생모가 나타났다고 해서 다 버리고 와야 해요? 그렇지 않아. 버린 것 같아요. 어머니 버리고 새 부모님 찾아가는 기분이에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두 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요. 근데 그럼 누구의 아들도 아니게 돼요. 민우야, 저는 그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라.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운명이 너무 무거워요. 다음 날, 박선영 씨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보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가락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나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가 당신들과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기적인 건 알아요. 민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건 알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당신들도 알겠죠? 15년을 함께 산 인연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제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박선영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건 우리가 그 아이에게 선택을 강요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선택을? 누구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선택 말이에요. 박선영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은 15년을 기다렸고 나는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모든 것 사이에서 찢어져 있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도 미안할 필요 없어요. 이건 아무도 잘못한 게 아니니까. 박선영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민우와 함께 앉았습니다. 박선영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었어. 너를 너무 갖고 싶어서 너를 선택하라고 강요했어. 미안해.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든 상관없어. 알겠니? 당신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박선영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우리 둘 다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자 박선영 어머니의 아들이야. 왜 선택해야 하니?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내가 둘 다의 아들이어도 돼요? 그래. 당연하지. 저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두 어머니의 아들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축복이야. 박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넌 내 아들이 맞아. 그래도 돼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해요?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자. 세 모녀가, 아니, 4명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네. 박선영 씨도 우리 가족이야. 민우의 어머니니까. 그리고 우리도 민우의 부모니까. 박선영 씨가 놀라 남편을 봤습니다. 회장님, 그럴 수 있어요? 왜 안 돼?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행복해지자. 그날 밤 4명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박선영 씨도 우리 집 거실에 앉아 민우의 옆에서 밥을 떠먹여 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으며 남편과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겠지?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한 아들, 두 어머니, 한 아버지.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박선영 씨가 우리 집에 살기 시작했고 민우도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15년을 기다렸고 진실을 밝혔으며 용서했고 받아들였어. 모두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가족이야.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야.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해지자. 앞으로도 함께. 네, 함께 하겠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혼란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과 감사함만 담겨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물러나고 여름이 찾아왔으며 햇살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계절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그를 팀장으로 임명했고 직원들도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했으며 민우 자신도 이제는 자신의 위치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민우가 저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남편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렇지? 그게 다야. 당신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박선영 씨는 이제 우리 집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녀는 일어나 밥을 준비했고 낮에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으며 저녁이면 민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박선영 씨와 함께 요리를 하며 웃기도 했으며 우리는 어느새 완전히 다른 가족 구조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시간 돼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뭐야? 민우가 한참을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예요? 뭐라고? 저는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어요. 김민우일까요? 아니면 김준서일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질문은 언젠가는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넌 둘 다야. 둘 다요? 응. 너는 우리가 낳은 김준서이기도 하고 박선영 어머니가 키운 강민우이기도 해. 그 둘이 동시에 어머니야.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정체성이 둘인 건가요? 아니야.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야. 그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야.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그게 너야.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큰 집이었습니다. 방도 많았고 거실도 넓었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사날 모두가 함께 짐을 날랐습니다. 박선영 씨, 민우, 남편, 나와 함께. 이젠 여긴 정말 우리 집이 되는 거구나. 박선영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저녁. 우리는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따뜻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두 가족에게서 사랑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행복해요. 박선영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민우 정말 컸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가족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으며 그저 따뜻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1년 후 남편이 회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결정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했어. 더 이상 회사를 위해 살고 싶지 않아. 나머지 인생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
민우가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부회장에서 회장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기도 했고 조언을 듣기도 했으며 함께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박선영 씨가 준비한 밥이었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읽고 민우가 오늘 회사 일을 이야기했으며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60을 넘은 제 모습,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도 많아졌으며 피부도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15년 전의 절망적인 눈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왜 계속 거울을 봐?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생각이 드네요. 15년 전이 꿈이었나 싶어서. 남편이 제 옆에 섰습니다.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 정말 우리 아들을 찾았고 지금 여기 있어. 제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린 운이 좋았어요. 그래. 정말 운이 좋았어.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었고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반짝였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가 남편을 옆에 안기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했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거. 15년의 기다림. 그것이 결국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지혜 씨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